안녕하세요 여러분, EV 스쿨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은요, 여러분들 혹시 오늘 환율 보셨어요? 환율 또 계속 폭등하고 있죠. 거의 뭐 1% 가까이 더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1450원 돌파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1450원 돌파는 시간 문제예요. 그리고 아마 이번에 빅스텝이냐 자이언트 스텝이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에, 그러니까 환율의 인상폭이 조절이 될 건데,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죠? 빅스텝 할 거라고 예상한다고. 그리고 빅스텝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1500원 돌파는 시간 문제고 1600원, 연말에 1700원까지도 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조가 또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고, 지금 그만큼 우리나라가 어떤 공적 자금을 투입할 만한, 환율 방어를 할 만한 자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따지면 점점 실탄이 줄어들고 있는 형국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제가 보면은 어떤 초반에는 1,400원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실탄을 쏟아부었는데, 물론 실탄은 좀 더 있지만 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실탄을 다른 데 써야 되기 때문이죠. 다른 데 쓸 만한 쓸 실탄이라 더 이상 여유 있는 실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400원대가 뚫린 거고, 나가는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밀려오는 어떤 달러를 가지고 가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자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렇게 할게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적이에요. 예, 밀려오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을 막아야 될 총알이 부족한 거예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와서 다 뺏어가고, 자기 돈 찾아가고, 자기 돈 실탄 다 뺏어가려고 이제 막 달려드는 거예요, 자기 돈. 근데 이제 실탄이 우리는 없는 거예요. 달러를 이제 쏠 달러 실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막지 못하고 1,400원이 뚫려버린 거죠. 1,500원 고지, 1,600원 고지? 이게 시간 문제예요, 이제. 우리가 더 많은 어떤 화력이 높은 어떤 바주카포나 예? 국사포나 어떤 일반 소총 개인화기보다는 그래도 좀 화력이 있는 걸로,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택급 국사포로 그거를 배치해가지고 밀려오는 외국인 투자들, 달러를 회수하러 가려는 쳐들어오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우리가 그나마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국사포나 이런 걸 안 하고 여전히 소총으로 대응을 한다. 이제 그러면 이제 빅스텝 소총으로 개인화기로 대응을 한다. 그러면 이제는 거기서는 이제 더 이상 더 밀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빅스텝 안 하고, 그러니까 자이언트 안 하고 빅스텝 하면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1,700원은 무조건 뚫려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연말에. 그리고 지금 제가 좀 주식시장이 많이 요동을 치고 있죠. 특히 이제 환율 때문에 아마 직접적인 눈으로 가시적으로 바로바로 보이는 게 아무래도 주식시장일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 보면은 계속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9월달 매매 한 달 동안을 쭉 지켜보면은 거기서 느낀 게, 제가 이제 9월달이 여러분들 그런 시기잖아요. 많이 환율이 폭등을 하고 물가가 폭등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정부 발표에 미온적인 정부 발표 대처가 나오고, 자꾸 우회에서 가래로 막으려는 움직임들도 많이 했고, 또 금리 인상도 굉장히 빅스텝이나 뭐 이런 기조로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지금 금융 당국이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런 성명도 발표를 했고요. 그럴 시즌이었어요. 자, 9월달에 여러분들 보셨죠?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변동 추이나 이런 어떤 투자자들의 어떤 행동 패턴을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샀다 팔았다 계속해요. 그러니까 많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지금. 심리적으로 동요를 많이 하고 있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팔았어. 좀 더 팔았어. 그리고 외국인들은 계속 그냥 일관돼요. 외국인들 한결같이 일관되게 막 매도세가 훨씬 더 강해요. 그래서 한 달 내내 거의 팔았어요. 그리고 문제는 기관 투자자들이 그런 걸 사줬다는 얘기예요. 기관 투자자 중에서도 연기금은, 여러분들 지금 뉴스에도 보듯이, 제가 뉴스 하나 띄워드릴게요. 지금 보듯이 30년 후에도 2057년에도 지금 같은 패턴일 때 연금이 고갈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그리고 앞으로는 계속 점점 더 100세 시대에서 나이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래 사는, 장수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장수하는 연령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연기금이 그런 상황까지는 반영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지금 어떤 지금까지 통계치를 가지고 앞으로의 평가라는 건데, 그 앞으로의 평가될 변수가 지금 있는 사람, 고령자들 될 사람들, 혹은 이제 고령자들 문턱에 있는 사람들, 60세 이상, 뭐 이런 50대 후반 이런 사람들이 더 오래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더 오래 살면 어떻게 되죠? 2057년이 아니라 2050년도 못 갈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연기금 고갈이 굉장히 촉박한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봐왔듯이 연기금의 어떤 활용, 그리고 투자해가지고 계속 그 돈을 불리지 않습니까? 국가기관이? 근데 그런 거 불리면서 많이 손해를 봤던 것도 여러분들 아시죠? 연기금 굉장히 많이 손해봤었잖아요. 그리고 그 돈 잘못 놀려가지고, 다 잘못 투자해가지고, 그 연기금이 이제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연기금이 모자란다, 2050년에는 뭐 수령을 못할 것이다, 수령 연령을 높여야 된다, 뭐 수령액을 줄여야 된다, 별 얘기 다 나오잖아요. 지금 뭐 보이는 건 제가 볼 때 허들을 높이는 방법으로 갈 것 같은데, 지금 그 정도로 연기금이 부족한 거예요. 왜 오죽하면은 그 뉴스 하나 나왔잖아요, 며칠 전에. 그 뉴스 뭐였죠? 이거 연기금 내면은 뭐 보장해준다, 국가가 뭐 지급 보장을 해준다, 뭐 어쩐다 그러잖아요. 없는데 무슨 수로 보장해줄 거예요? 그럼 다른 국민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될 게 뻔한데, 그렇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그 돈을, 그 연령이 안 되는 젊은 인구들이나 생산하는 인구들이 그 돈을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어디서 땅을 파서 나오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 돈은 누군가 희생이 또 들어가야 되는 돈이란 말이에요. 연기금이. 다른 재원에서, 다른 재정에서 충당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그것도 세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연기금은 솔직히 저도 그렇지만 저는 받을 생각 안 해요. 거의 뭐 못 받을 게 눈에 훤하거든요. 아예 포기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얘기한 대로 저는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잖아요. 세계 여러 군데 각국에 여러분들 노후 대비 자산 증식을 위해서 돈나무를 심어놓으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이런 이유예요. 국민연금 그래도 혹이라도 뭐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기대는 했겠죠. 노후 대비해서 국민연금 직장생활 하면서 또 계속 냈었고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는 부분이니까 조금은 기대하고 계속 내왔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여러분들 특히 이제 40대 지금 분들도 위험해요. 지금 뭐 추산치로 봤을 때는 2057년이니까 뭐 40대면은 그죠? 한 3, 40년 뒤인가요? 예. 30년 뒤? 뭐 이럴 때는 받을 수 있을 거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만큼 출산율이 계속적으로 30년 뒤면 어쨌든 지금 태어나도 이제 국민연금을 낼 연령이 도달하잖아요. 근데 지금 태어나는 사람들이 적어요. 0.8이에요, 출산지수가. 계속, 인구는 계속 줄고 있어요. 출산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결혼은 계속 안 하고, 심지어 결혼해도 애를 안 낳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노령인구들은 더 오래 살아요. 더 많이 살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죽지 않고 더 65세, 70세, 85세, 80세, 90세, 95세 이런 식으로 평균 연령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장사한다고 좋아하죠. 근데 결코 이제 젊은 인구들 그리고 국민연금 내두고 앞으로 국민연금에 고갈될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소식은 아니죠. 그러니까 앞으로 보면은 이런 40대도 위험해요. 제가 볼 때는 40대에도 못 받을 확률이 커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리고 30대나 뭐 그 이하 연령들은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예요. 국민연금에 기댈 필요 없다. 국민연금에 기대지 말고, 왜냐면은 지금 연금이 개혁되려면은 진짜 한 10년 전? 뭐 이때 개혁이 됐었어야 됐어. 근데 너무 늦었어요. 지금 너무 뭐 공무원연금이나 뭐 사학연금이나 여러 가지 연금들이 이제 분류가 돼서 어떤 뭐랄까요, 그 레벨이 좀 틀리게, 어떻게 보면은 동등한 레벨이 아니라 어떤 다른 처우와 다른 각가지 어떤 그런 연금들이 종류도 되게 꽤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비효율적인 부분을 빨리 개혁하고, 그리고 국민 형편성, 그리고 지금 세태, 지금 상황에 맞게 연금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어떤 집단 이기주의, 집단의 이익을 이제 침해한다는 이유로 그 어떤 뭐 이기적인 어떤 그런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고 파업을 하고 뭐 이런 거에 자꾸 이제 밀렸던 측면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해야 돼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정말 앞으로 연금은 금방 더 고갈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2050년 안으로 고갈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대하지 마세요. 연금에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산 증식 그리고 노후 대비 위해서 투자하실 때 부동산에 투자하지 마세요. 부동산은 더 이상 자산 증식이 아니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누누이 얘기했어요. 절대 부동산에 기대는 그 어떤 잘못된 어떤 결정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주식 얘기하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왔는데, 주식에서 연기금이 지금 그만큼 자금 사정, 연기금에서 많이 주식 투자를 해서 거기서 이제 주가를 떠받친다든지, 혹은 이제 주식에서 이제 얻어진 이익으로 이제 뭐 재투자를 하고, 혹은 연기금 자금을 충당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9월달 보면은 일관적으로 계속 팔았어요. 물론 이제 금융당국이나, 그리고 세계 경제가 굉장히 위험하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안정적인 포지션을 취해야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일찌감치 매도를 했었다고 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그만큼 지금 환급을 받고, 그리고 국민연금을 지급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고, 그 국민연금을 지급받아야 되는 연령들이 점점 많고, 또 환율 방어에 투입하는 돈도 투입되고, 이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 자금적인 여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팔고, 계속적으로 팔고 있는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지금 2200선인가요? 뭐 그 정도는 지금 뭐 방어하고 있는데 금방 무너질 것 같긴 해요. 근데 벌써 한 2100선은 됐어야 되는데 그 정도 지키고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기관 투자자들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기관 투자자들, 특히 이제 일부 정권의 비호를 받으면서 좀 혜택을 받고 있는, 그리고 이런 어떤 메리트, 뭐 이런 것 장점들, 뭐 이런 걸 좀 받았던 어떤 기업들, 그런 기업들 위주로 지금 어떤 주가 방어 이런 거를 좀 선두적으로 어떤 좀 뭐랄까요, 좀 부탁을 받거나, 혹은 어떤 그런 어떤 의무감, 뭐 자발적인지 타의적인지는 모르겠으나, 수동적인 건지 자발적인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런 기관 투자들에 의해서 주가가 떠받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역부족이죠. 계속 이제 밀리고 있죠. 얼마나 뭐 떠받치는 못할 거 아니에요, 오른 거를.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비싸게 사긴 싫을 거 아니에요. 손해볼 게 뻔한데. 그래서 지금 점점 후퇴하는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어떤 방어선을 지금 펼치고 있기는 해요. 근데 기관 투자들가 제가 보니까, 네, 그래서 뭐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기는 한데 역부족이죠. 사실 비싼 가격에 살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단계별로 본인들의 어떤 데드라인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치면서 그러니까 거의 뭐 올리기 위한 거나 뭐 가치가 있어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그 주가를 떠받치기 위해서 방어용으로 지금 펼치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결국 바람직한 방향의 그런 어떤 주식 투자 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게 지금 되게 어떤 약간 좀 이상한 방향으로 주식시장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어떤 일종의 어떤 모종의 거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혜택?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왜 뉴스에 왜 최근에 신한은행이요. 서울 시민금고라고 해서 서울시 금고. 그게 이제 신한은행에 넘어간 거 아십니까? 그리고 인천 쪽에도 인천시 금고죠. 인천시 금고가 신한은행 쪽으로 다 몰빵이 돼서 거의 뉴스에 보시면 거의 싹쓸이 하다시피 해서 이쪽 수도권의 시 금고를 거의 다 신한은행이 맡게 됐는데, 그게 이유가 이게 보니까 원래는 경쟁 입찰이나 뭐 이런 걸 하는데 보니까 평가 기준이요. 제가 보니까 꽤나 정성적인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정량적인 평가도 있는데 다양한 평가 항목으로 해서 정성적인 평가가 좀 많이 들어서 개인의 주관이 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던데, 뭐 모르겠어요. 자세히 평가 기준이나 이런 게 공정한지 아닌지는 좀 잘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많은 은행, 우리은행이나 뭐 하나은행이나 각종 시중은행들이 많이 참여를 했는데 신한은행만 유독 좀 많이 몰빵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지금 뭐 뉴스 기사에도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나올 건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약간 이런 어떤 혜택 뭐 이런 걸 좀 줌으로써 해당 해당의 어떤 금융기관이 이런 어떤 정부를 좀 도와주는 측면에서 좀 많이 또 활약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사실 서울시 금고나 이런 거는 굉장히 크거든요. 서울시 금고에 대해서 뭐 설명을 드리자면 짧게나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공공기관들 있죠. 각종 이제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제 돌아가는 공공기관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공공기관에 쓰여지는 돈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금을 통해서 그런 세금을 통해서 들어가는 어떤 루트가 중간 금고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걸 쓰고 잠시 보관하거나 혹은 정말 필요할 때 꺼내 쓸 만한 금고가 필요한데 그 금고를 맡은 은행이 바로 신한은행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금고는 말 그대로 국민 세금이 다 한 곳에 모인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해당 은행은 현금 유동성이 풍부해질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풍부해지겠죠. 그러니까 모든 전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물론 당연히 이제 풍부해지고 또 엄청난 혜택과 파워를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은행들이 거기에 입찰하고 거기에 혜택을 좀 받으려고 여러 번 계속적으로 이제 경쟁 입찰을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신한은행이 많은 부분을 상당수를 가져갔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약간의 그런 혜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지금 주가를 방어하고 또 금융기관이나 각종 뭐 보시면은 지금 뉴스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신한은행이 뭐 필두로 돼서 뭐 주담대 금리를 뭐 많이 억제한다 어쩐다는 뉴스를 띄워드릴게요. 보시면은 이 뉴스들 보시면은 양쪽에 이거 보면은 여러분들 딱 보이시지 않았어요? 뭔가 좀 정권이나 이런 부분에 어떤 정책이나 혹은 정권이 아니더라도 어떤 글로벌 경제나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듯한 제스처를 좀 많이 취하고 있잖아요. 액션을. 그럼 보시면은 사실 기준금리 주담대 금리를 억제할 게 아니라 올려야 되는 게 당연한데, 약간 그런 어떤 선두주자 뭐 그런 걸로서 좀 역할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관계가 좀 있지 않을까. 왜냐면 굳이 이제 신한은행이 나서서 그렇게 총대를 맬 필요는 없는데, 굳이 이렇게 한다는 거는 약간의 그런 금고를 좀 많이 받고 뭐 여러 가지로 누군가 해야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어떤 법적인 부분에서 불법적인 부분이 없다면은 누군가 또 해야 된다면은, 또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면은 과정이나 뭐 사실은 이왕이면 맡았던 사람이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니까 뭐 그거는 이해하는데, 약간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떨어지죠. 오늘 지금 보시면은 3% 가까이 좀 떨어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주가. 환율이 이제 막 나가고 지금 기관도 팔고 있잖아요. 기관도 어쨌든 돈을 굴려야 되고 남의 돈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금융투자 지주회사나 이런 데도 자기 돈보다는 남의 돈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돈을 굴리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손해를 좀 많이 보고 있으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지금 거의 그죠? 외국인도 팔고 개인만 엄청 사더라고요. 지금 장세가. 여러분들, 제가 잠깐 좀 주식 관련해서도 더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절대로 국내 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안 한 지 좀 됐어요. 근데 국내 장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인들이 파는 장 있죠. 예? 외국인들 파는 장인데 이상하게 오르는 것 같은 장들 있죠. 절대 들어가시면 안 돼요. 거기는 외국인들 팔면 오를 수가 없어요. 무조건 떨어져요. 잠깐 오르다가도 떨어져요.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거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개인만 사는 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장이 돼요. 그래서 절대로 개인만 사는 장에 여러분들이 투자해가지고 같이 객사하시면 안 되고, 예? 여러분들 소중한 피 같은 돈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피하세요. 그런 장은 피하시고. 지금 보니까 개인만 지금 엄청 때려받고 있던데, 절대로 좋은 현상이 아니거든요. 하락장이거든요. 이제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그래서 절대로 저기 하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지금 약간 그런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연기금도 되게 역부족이다. 뭐 주식도 연기금 뭐 쓰일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정책적으로나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 돈만 불리면 되는데 그 돈이 불리는 것조차가 지금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투자처나 뭐 이런 데서 번번이 또 실패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연기금이나 어떤 점점 그 시점이 앞당겨지고 또 줘야 될 사람들은 점점 장수하고 더 연로해지고 더 많아지고 베이비붐 세대들 베이비붐 세대들이 본격적으로 연금 타먹기 시작하면은 그때 진짜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의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다른 세대도 같이 덩달아 그러니까 40대 50대 뭐 이런 생산 가능한 인구들이 같이 이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또 나이 먹으면은 이 사람들 또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 30대 얘기가 막 국민연금 뭐 그런 얘기 나오는 게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연금개혁이나 뭔가 구조적인 개선이 대폭적인 개선이 있지 않는 한은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못 받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40대 30대 20대 그 아랫세대 당연하고. 그래서 다른 데에 돈나무를 빨리 심어 놓으시라는 거예요. 각자 도생이에요. 이제는 각자 도생이에요. 연금에 절대 기댈 수 없고 부동산도 더 이상 여러분들 투자 자산이 될 수 없어요. 왜? 우리나라가 경기 침체기 잃어버린 30년이 올 거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부동산 자산이나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자산? 그런 거에 투자해가지고 돈을 불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가 안 된다면 다른 나라에서 기회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의 해외 자산에 제가 누누이 돈나무를 꼭 씨앗을 다 심어 놓고 물도 주고 그렇게 적절할 때 물만 주고 햇빛 쬐어주고 예? 뭐 외풍이나 이런 거에 좀 막아주고 뭐 이런 간단한 아주 기본적인 관리만 해주면은 여러분 그 정도 관리도 안 하고 자산 증식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모니터링도 해주고 사실 뭐 그런 식으로 아주 약간의 어떤 소극적인 관리 그런 것만 해줘도 이 무럭무럭 잘한다고요. 알아서 그런 게 진짜 무럭무럭 잘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부동산 투자했다가 예? 지금 막 엄청 지금 똥줄 탈 거예요. 지금 부동산 비투하고 영끌에서 산 사람들은 그리고 갭 투자하고 투기한 사람들은 진짜 똥줄 탄다니까요. 진짜 그거는 마이너스 마통 막 엄청 늘어나잖아요. 마통 10% 늘어나고 지금 뭐 주담대 8% 임박하고 막 그러잖아요. 주담대 10% 간다니까요. 마통은 13% 14% 갈 거예요. 올해 연말에만. 내년 되면은 주담대 13% 간다니까 상반기 때. 아 진짜 거짓말 아니고 진짜로요. 기준금리를 일부러 억누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 금리라는 거는 은행들이 해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은행들이 위험 회피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산지에 있는 위험이 보이는 위험조차도 이렇게 큰데 그 뒤에 있는 그림자는 더 큰 위험인데 지금 해칭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기준금리를 뭐 안 올리고 있다고 해도 각자 시중은행에서 금리를 그냥 두겠냐고요? 아니에요. 어떻게든 해칭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 올려야 돼요. 금리 안 올리면 달러도 확보도 안 되고 외화도 유출이 되고 환율도 폭등하기 때문에 그 금융회사들 타격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걸 위험을 해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다 더 높은 금리를 일반 대출자들, 기존 대출자들한테 받아서 그 금리를 통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다른 달러를 유치해준 투자자들한테 그 금리만큼 줘야 돼요. 은행만 다 먹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은행은 수입을 그런 어떤 수수료나 뭐 이런 어떤 수익으로 돈을 쉽게 모을 수는 있으나 그 돈, 그러니까 그 모토가 되는, 그 뿌리가 되는, 근원이 되는 그 돈은 자기 돈이 아니에요. 물론 자기 돈도 있겠죠. 근데 그건 아주 극히 일부예요. 자기 돈이 아니라 외국인, 다른 사람 돈, 외국인 돈. 그 사람들한테 달러를 유치해줘서 그 고마움에 어쨌든 그걸로 돈을 버는 거잖아요. 원동력이라고요. 그 원동력을 제공해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는 게 바로 금리예요. 근데 금리가 낮으면 떠나잖아요, 외국인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금리를 더 높게 줘야 되는데 그 금리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들 시중금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출받은 사람들 있죠? 대출받은 사람들이 금리를 내므로써 그 금리로 은행에다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은행이 먹는 게 아니라 그 금리로 외국인 투자자들 있죠? 그 사람들한테 그만큼 높은 금리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은행만 뭐 먹고 뭐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금리를 받으면은 그 금리만큼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도 제공을 해주고 배당을 주듯이 회사가 배당 이익이 나면은 그 배당을 나눠주듯이 그런 식으로 은행도 이자로 얻은 그런 이자 수익들을 다 이자 그 배당 주듯이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일종의 배당 같은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도 우리 자기들한테 자기 그 은행에 투자를 해준 거 아니에요. 외국인 돈을 유치해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조건으로 들어왔었고, 그죠? 그런 고금리로 금리 일정 부분의 금리 약정된 금리를 약속하고 그 사람들도 이 나라의 그 은행에 투자를 해준 거 아니에요. 돈을 몇십억이든 몇백억이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어요. 은행이 망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어요. 금리를 무조건 올려야 되고 그 금리는 여러분들 주담대 그 금리로 바로 그대로 직격타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담대 비중이 제일 커요. 그렇잖아요. 주택 담보하는데 뭐 한두 푼이에요. 그죠?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장경제 원리 돈 앞에 장사했어요. 돈 없으면 땡이에요. 그쵸?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안 할 수가 없을 거고, 만약에 금리 인상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만약에 이번에도 금리 인상을 안 하잖아요. 안 하거나
그 뭐 자이언트 스텝 안 하고 빅 스텝 같은 아니란 생각하면은 무조건 달러로 바꾸세요. 여러분들 자산을 증식은 못 시키더라도 여러분들 자산을 가치를 지키는 길이 될 거예요. 그게 무조건 이번에 빅 스텝 하잖아요, 한국은행이. 그러면 이제 달러를 적극적으로 환율을 방어할 의지가 없다라는 거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무조건 달러 바꾸시고 여러분들 자산 가지고 있는 모든 거 있죠, 진짜 필요한 거 외에는 모두 다 달러로 바꾸세요. 뭐 현금화 시키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현금화 시키고 현금화 시킨 거에서 달러로 바꿔놓으세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안 그러면은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해외에도 계좌를 좀 만들어 두시고 그 해외 계좌를 통해서 그 여러분들이 그 계좌로 뭐 예적금 상품을 들던가 뭐 그래야 돼요. 고금리 상품으로 갈아타서 예적금이나 뭐 이런 상품으로 좀 갈아타시든가, 그 나라 화폐로요. 지금 워낙 이 금리 인상을 안 하면은 그게 더 바람직하게 된다니까요, 지금 상황이.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있는 상황이 연계금이나 공공기관이나 환율 방어에도 역부족일 정도로 굉장히 힘에 부치고 어려워하고 있고, 지금 환율은 1440원을 뚫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 주가 코스피 지수는 지금 마이너스 3%를 뚫고 있다, 마이너스 3%에 육박하게 가고 있다 라는 말씀이 드립니다. 지금 그게 바로 우리 경제가 처한 현 주소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소홀하게 대처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해서 뭐 일반 B2나 영끌 기존 대출자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물가 안정을 포기한다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빨리 달러로 바꾸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산을 지키는 각자 도생의 길을 빨리 택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